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설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난간을 꼭 잡아야 하시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무릎 관절염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독립적인 생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책하고 여행하는 즐거움,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는 행복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저는 60년 동안 노인의학을 전공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무릎 관절염을 치료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절대 포기할 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무릎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연골이 닳으면 뼈끼리 직접 부딪히게 되고 이때 염증이 생기면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이 병을 앓고 계십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이 걸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 평생 가사 노동으로 무릎을 혹사한 세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한 근육량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73세 박 할머니께서 계셨습니다. 평생 식당 일을 하시며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던 분이죠. 10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셨는데 그냥 파스만 붙이고 참으셨답니다. 그러다 작년에 손주 돌잔치 때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지를 못하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병원에 올 걸,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몸을 좀 더 아꼈을 텐데 하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무릎 관절염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미리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한 느낌입니다. 10분에서 30분 정도 움직이면 좀 나아지는 이 증상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뚝뚝,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리신다면 이미 연골이 손상되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기 전에 무릎이 더 아픈 증상입니다. 기압 변화에 관절 내 압력이 영향을 받아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염증이 생겼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68세의 김할아버지는 이런 신호들을 1년 넘게 무시하셨습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무릎이 아파도 진통제만 드시고 계속 골프를 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라운딩 중에 무릎이 꺾여 넘어지셨고 그때부터는 정말 걷기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서양 의학에서는 무릎 관절염을 단계별로 치료합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합니다. 소염 진통제로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연골 보호제를 복용해서 남아있는 연골을 보호합니다. 물리 치료로는 온찜질, 초음파 치료, 전기자극 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은 혈액순환을 도와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중기에는 관절 내주사 치료를 시작합니다. 히알루론산 주사는 관절액의 점도를 높여 윤활 작용을 돕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심한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힙니다. 하지만 이런 주사들도 완치는 아닙니다. 증상을 완화하고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말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손상된 연골을 다듬거나 뼈의 각도를 교정하는 절골술 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인공관절 수술은 최근 많이 발전해서 수술 후 20년 이상 잘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마지막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70세 이상 고령에서는 수술 후 회복이 쉽지 않고 합병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제 환자 중 65세 최할머니는 양쪽 무릎 모두 관절염이 심했습니다. 한쪽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다른 한쪽은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술하지 않은 쪽 무릎이 더 좋아지셨어요.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체중을 줄이시니까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30분씩 걸으십니다. 수술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례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무릎 관절염을 기혈순환 장애로 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과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뼈와 근육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관절이 약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치료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침 치료는 무릎 주변의 특정 혈자리를 자극해서 기혈순환을 돕고 통증을 줄입니다. 특히 슬안, 스량관, 족삼리 같은 혈자리는 무릎 관절염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뜸 치료는 따뜻한 온기로 관절 주변의 냉기를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한약 치료도 중요합니다. 우슬, 두충, 속당 같은 약재들은 간과 신장을 보강하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런 약재들을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게 처방하면 장기적으로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방입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몸의 균형을 맞추고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죠. 72세 정할아버지는 15년 전부터 무릎이 불편하셨습니다. 서양 의학 치료를 받으시다가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한의원을 찾으셨어요. 일주일에 2번씩 침과 뜸 치료를 받으시고 한약도 석 달간 복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2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훨씬 가벼워지셨답니다. 지금은 약을 먹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고요.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매일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째,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1kg만 줄어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4kg이 줄어듭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려 7kg의 부담이 줄어들죠. 과체중이신 분들은 체중 감량만으로도 통증이 크게 개선됩니다. 둘째, 적절한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아예 안 움직이면 근육이 약해져서 더 악화됩니다. 수영, 실내 자전거, 평지 걷기 같은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매일 30분씩 하세요. 특히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10초간 버티는 운동을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양반 다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바닥 생활보다는 침대와 의자 생활을 하시고 앉았다 일어날 때는 팔걸이나 책상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넷째,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겨울철은 물론 여름철 냉방에도 무릎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무릎 담요나 보온대를 착용하세요. 다섯째, 음식 관리입니다. 연골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돼지 족발, 닭발, 생선 가시처럼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 우유와 멸치 같은 칼슘이 많은 음식, 그리고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 지방산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술, 담배,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키니 피하세요. 69세 이 할머니는 이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체중을 8kg 줄이시고 매일 아침 수영장에 다니시고 식단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6개월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1년 후에는 약을 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친구들에게 자랑하십니다. 나는 약 없이도 산다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릎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팡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팡이 사용을 창피하게 여기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팡이는 체중의 20에서 30%를 대신 지탱해줘서 무릎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올바른 지팡이 높이는 손목 높이입니다. 그리고 아픈 쪽 반대 손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무릎 보호대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외출하시거나 운동할 때 착용하시면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줍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착용하시면 근육이 약해질 수 있으니 필요할 때만 착용하세요. 신발도 중요합니다. 굽이 낮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딱딱한 구두나 슬리퍼는 무릎에 충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집안 환경도 개선하세요.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현관에는 신발 신을 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놓으세요. 침대는 너무 낮지 않게 일어설 때 무릎에 부담이 적은 높이로 조절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74세 한 할아버지는 처음에 지팡이 사용을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설득해서 한 달만 써보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왜 진작 안 썼을까? 이제는 지팡이 없이 못 다닌다고요. 통증도 줄고 활동 범위도 넓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세요. 첫째, 갑자기 무릎이 붓고 열이 나면서 걷기 힘들 때입니다. 이것은 급성 염증이나 감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릎에서 뚝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힘이 빠지고 주저앉을 때입니다. 이것은 인대나 연골이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일주일 이상 쉬어도 통증이 계속되고 점점 심해질 때입니다. 넷째, 다리 모양이 변하거나 무릎이 한쪽으로 휘어 보일 때입니다. 이것은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다가 병원에 오시면 이미 연골이 많이 손상되어 치료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셨지만 건강만큼은 참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 검사를 먼저 합니다. 뼈의 상태, 관절 간격, 뼈의 변형 정도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자기 공명 영상 촬영으로 연골과 인대 상태를 자세히 봅니다. 혈액 검사로 염증 수치도 확인합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6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병입니다. 물론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여행도 가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삶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체중을 1kg만 줄여보세요. 아침마다 10분만 걸어보세요. 쪼그려 앉는 습관만 고쳐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1년 후 여러분의 무릎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70세, 80세에도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은 강해집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이 다시 웃으며 걷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통증 때문에 우울해하시던 분들이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모습, 포기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면 의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평생 여러분을 지탱해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무릎을 돌볼 차례입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것은 몸이 보내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좀 쉬어달라고, 좀 관리해달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오늘부터 무릎을 사랑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20년, 30년을 바꿀 것입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